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팟캐스트를 통해 글로벌 전문가들의 다양한 관점을 들으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시장이 정말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한쪽에서는 경제가 확실히 식고 있다는 신호가 막 쏟아지는데 그렇죠. 다른 한쪽에서는 특정 자산들이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거든요.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 상충되는 데이터들 속에서 그 점들을 이어서 어떤 큰 그림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같이 그려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상반된 신호들 뒤에 숨은 진짜 시장의 속마음을 파헤쳐보는 거죠. 네, 그럼 가장 먼저 거시경제의 큰 그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랑 무역 불균형을 보여주는데요. 네, 이게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얼마나 골치 아픈 상황인지 딱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인플레이션도 높은데 국가 간 무역 불균형도 심각하다. 이건? 그렇죠. 공급망 문제, 보호주의, 원자재 가격 이런 게 다 얽혀 있는 거고요. 특히 무역 불균형이 심해지면 예전처럼 수출로 자국 인플레이션 문제를 다른 나라에 떠넘기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경제 전반이 더 취약해지는 구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통화시장이나 국채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돈은 어디로 갔을까? 다음 차트가 보여주는 것 같네요. 연금 판매량이 이거 정말 폭발적인데요? 네, 애뉴이티 붐이라고 할 만하죠. 2021년 이후로 그래프 기울기가 거의 수직이에요. 8분기 연속 1,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금리 상승입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연금 상품이 제공하는 보장 수익률이 아주 매력적으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 좀 안전한, 보장된 소득을 찾는 수요가 몰렸다고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명확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 경제의 핵심, 노동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직률에서 해고율을 뺀 지표, 그러니까 검은색 선이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네요. 네, 임금 상승률을 나타내는 녹색 선도 함께 내려오고 있고요. 이 두 선이 같이 내려온다는 건 뭘 의미하죠? 노동시장의 열기가 식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려는 사람도 줄고 기업도 임금을 공격적으로 올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결국 임금 상승 압력이 줄어드니까 인플레이션에는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연준 이야기가 나왔으니 바로 다음 차트로 넘어가 보죠. FOMC 투표 기록인데 만장일치가 아니었네요. 네, 9대2로 금리 인하가 결정됐지만 두 명의 동결의 표를 던졌습니다. 이 두 표의 의미가 중요하겠는데요. 아주 중요하죠. 연준 내부에 이견이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제 금리 내려야 한다는 쪽도 있지만 아직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완전한 정책 전환이 아니라 어쩌면 일시 정지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FOMC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말 면밀히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재무부의 움직임이 또 흥미롭습니다. 국채 바이백을 실시했는데 규모가 125억 달러. 역대 최대라고요? 네, 이건 재무부가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고 더 나아가서 수익률 곡선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수익률 곡선을 관리한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부가 그냥 시장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직접 선수로 뛰면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는 거죠. 정부가 시장의 큰손 플레이어로 등장했다는 점 기억해야겠네요. 그렇죠. 장기 국채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구리 광산주 ETF와 빅테크 ETF의 성과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2020년 이후로 구리 광산주가 빅테크를 압도했네요. 네, 그리고 최근의 움직임이 더 중요합니다. 추세선을 뚫고 더 올라가려는 강한 에너지가 보이죠? 보통 기술주가 시장을 이끌었는데 이건 좀 의외인데요? 바로 그게 역설입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망 확장, 이런 첨단 기술 산업이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선, 구리가 필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의 성장이 역설적으로 원자재인 구리 수요를 폭발시키는 거죠. 구리 관련주에 대한 아주 강한 강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노동시장 데이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번엔 퇴직 해고율과 구인난 지수인데 이것도 둘 다 하락하고 있네요. 네, 앞서 본 차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 이런 지표들이 보통 연준의 정책 변화보다 먼저 움직인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선행 지표죠. 임금 둔화 그리고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런 흐름은 정부 정책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다음 차트를 보면 2020년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산업정책 개입이 급증했는데요. 네, IMF 자료인데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모두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건 지정학적 긴장,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각국의 대응인데 이게 글로벌 무역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금에 민감한 섹터를 잘 살펴봐야겠군요. 맞습니다. 정책의 방향에 따라 산업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미국 은행의 준비금이. 이거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이 하락 추세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과거 영국 길트윅이나 SVB 사태 직전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거든요. 시스템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봐야 할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은행 시스템의 안전 쿠션이 얇아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소비 쪽 데이터도 한번 보죠. 11월 카드 지출 성장세가 꺾였습니다. 네, 특히 서비스 지출 둔화가 눈에 띄죠. 이건 소비자들이 이제 외식이나 여행 같은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부터 줄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일까요? 정확합니다.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드디어 실물 경제, 특히 소비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경제가 냉각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징조입니다. 임금 관련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NFIB 설문조사, 파란색 선이 실제 임금 상승률인 ECI, 검은색 선을 선행하는 모습이 뚜렷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파란색 선이 이미 크게 꺾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실제 임금 상승률도 저 파란색 선을 따라 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향후 임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추가적으로 약화될 거라고 강력하게 시사하는 데이터입니다. 자, 이번엔 소비자들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뉴욕 연은 설문조사인데 실직 후에 3개월 내 재취업이 가능할 거라는 기대치가 정말 급격하게 떨어지네요. 네, 거의 낭떠러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죠. 이건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심리 지표의 급락은 경기 침체에 선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맞습니다. 내 일자리가 불안하다고 느끼면 당연히 지갑을 닫게 되니까요.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에너지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석탄 발전기 가동률이네요. 네, 특히 여름철에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추세인데 석탄 가동률이 높다니 좀 의외입니다. 이건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만드는데 석탄이 천연가스보다 더 싸진 경제성 논리가 작용한 단기적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장기적인 추세와는 다른 이야기군요. 네, 에너지 시장 내에서도 이런 가격 역학관계를 잘 분석해야 합니다. 이번엔 개별 주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고차 플랫폼 카바나 주가인데요. 이건 정말 거의 수직으로 급등했네요. 네, 이건 강력한 매수 압력과 모멘텀을 보여줍니다. 아마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거나 혹은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세력들의 숏 커버링이 촉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의 투기적인 열기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 같네요. 거래량 같은 지표들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흥국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브라질 이보베스파 지수입니다. 강한 상승 추세인데 파란색 선, 그러니까 12개월 목표치와 실제 지수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브라질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를 반영하는 동시에 밸류에이션이 조금 과도한 것 아니냐는 경고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앞서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상승 가능성은 열어두되 과열 징후는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 차트들 중에서 가장 극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상품 시장인데요. 금속과 에너지의 방향이 완전히 갈렸네요. 네, 2025년 들어 금속 지수는 크게 오르고 에너지 지수는 반대로 하락했습니다. 이 괴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은 같이 움직이지 않나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 상충되는 신호가 현재 시장의 복잡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금속 강세는 산업 수요를, 에너지 약세는 경기 둔화를 시사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차이를 활용한 상대 가치 거래 기회도 모색해 볼 수 있고요.
구리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고는 7년 만에 최고치인데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네, 바로 그게 이 차트의 역설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재고가 쌓이면 가격이 떨어져야 맞죠. 그런데 왜 오르는 걸까요? 시장이 지금 쌓여있는 재고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미래의 강력한 수요를 가격에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끌어오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만큼 구리 시장의 펀더멘털이나 거시적 요인에 대한 기대가 강하다는 거죠. 이런 흐름이 실물 자산의 반격이라는 테마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광산주인 리오틴토와 기술주인 아마존의 상대 손가 차트를 보면요. 네, 지난 몇 년간 하락하던 비율이 최근에 하락 추세선을 뚫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거대한 테마 전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기술주 대비 실물 자산으로 시장의 선호도가 이동하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분석이 흥미롭네요. 성장 파동의 수익률이 시간이 갈수록 감소한다고요? 네, 각 파동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는 패턴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이건 비트코인이 이제 성숙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초기에 폭발적인 성장 단계를 지나 수익률 감소라는 성숙 자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 투기보다는 구조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고점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네요. 네, 급격한 상승 이후의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하단의 데이터입니다. ETF 누적 유입량과 선물 미결제 약정. ETF를 통한 기관 자금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군요. 바로 그 점이 시장의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과도한 투기 열기가 식는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새로운 지지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변동성은 여전하겠지만 시장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군요. 오늘 정말 많은 데이터로 살펴봤네요. 종합해보면 미국 노동시장과 소비심리는 뚜렷하게 냉각되면서 연준의 정책 완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무역 마찰, 또 유동성 우려 같은 복잡한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특히 금속과 에너지, 또 실물 자산과 기술주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 극명한 괴리가 현재 시장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경기도나 신호가 명확한데도 구리 같은 특정 원자재가 강세를 보이는 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본 것처럼 한쪽에서는 미국 경제가 식어가는 신호가 명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글로벌 무역과 원자재 시장에서 비롯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만약 중앙은행이 더 이상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즉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과연 어떤 것을 우선하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